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은행 대출 강제 회수 터졌다. 부동산 폭락에 주담대 상환, 대출을 즉각 상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출 갱신과 초과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제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연체율과 주택 가격 하락 등이 주된 원인입니다. 원금 강제 회수는 원금 상환 단계와 과정, 요구 등으로 발생하는데 은행권의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집값이 떨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강제 상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입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뵙다님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은행대출 강제회수 터졌다. 부동산의 폭락에 주담대까지 상환. 와, 정말 어렵게 대출을 받았는데 가뜩이나 지금 대출 금지다 제한이다 심각하잖아요. 근데 또 강제 상환, 특히 갱신할 때, 연체할 때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별 비춰볼게요. 전문가들, 탄핵 부결로 경제는 더욱 혼란해질 것이다. 자본시장 변동성 커진다. 맞아요. 이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에요. 뭐 좋든 나쁘든 하나로 딱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반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탄핵 될 거라면 빨리 돼야 돼요. 안 할 거라면 말해야 하고요. 근데 이게 탄핵 될 거라면 빨리 돼야 하는데 질질질 끌면서 대치 상황이 길어져 버리면요, 제 판단에 주가는 계속 폭락하고 달러는 불안하고 외국인들 빠져나가고 심지어는 내국인들조차도 투자를 안 할 거예요. 정말 한마디로 정치인, 이 썩은 정치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되는 겁니다. 자, 2025년 3대 핵심 정치 현황부터 볼게요. 정치 불확실성. 이건 저는 정치 얘기 안 좋아해요. 그런데 해야겠어요. 탄핵이 길게 끌면 끌수록 경제는 파탄납니다. 확실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갉아먹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 비상식적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투자자, 자본 유출,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들, 개인들 계속 매도합니다. 왜? 내일이 없어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의 위험성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잘못했다가는요, 여러분들 주가가 1900대 밑으로 미끄러지고 달러 계속 올라가고 그래버리면요, 이거 급격한 경제 위기 터집니다. 가뜩이나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대출 규제, 대출 금지. 24년 말에 올해 전세대출, 집단대출 금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일부 집단대출은 둔촌주공 계기로 해서 풀어줬죠. 대출 제한 25년 초 주담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신용대출도 상당히 제약이 따르고요. DSR 25년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이제 적용될 거예요. 금리 인하 25년의 또 하나의 핵심은 금리 인하입니다. 24년 11월 25년 기준금리 지금 한 번 더 인하를 했어요. 자, 올해는 끝난 것 같고 내년에 얼마만큼 금리를 인하하느냐. 이제 금리를 너무 빨리 인하하자니 달러가 문제 생기고 금리 인하를 늦추자니 경제가 엉망진창이고 정말 힘드네요. 25년 내년 하반기 예상금리가 미국은 3.50, 우리나라는 2.50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영향은요, 이제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 당연히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다 뜁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OECD 또는 유럽 신고가 찍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정치적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초반에 이 반도체라든가 경제 문제가 엄습을 해서 주춤했었는데 뭐 그거야 바닥지고 또 올라가는데 이제 정치라는 암초에 부딪힌 거죠. 자, 대출 즉각 상환. 자,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을 한번 해볼게요. 별표. 집값 추락에 쪼그라든 대출 한도. 이제 하우스푸어도 막 파산도 속출할 수가 있습니다. 즉각 상환. 자, 먼저 강제 상환이 있어요. 대출 연장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가치라든가 또는 뭐의 가치들이 하락해서 또는 대출 규제 영향으로 일부를 상환할 수밖에 없는, 상환이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아파트 공시가격도 지금 내려가 있고 신용 아무리 양호하고 연체가 없어도 또 상환 불가, 이때는 경매를 당하죠. 신용도 양호하고 연체 염려도 없는데 대출 연장으로 인해서 일부 상환을 안 하게 되면 잘못하면 상환 불가 시 경매당한다고요. 이런 일이 생겨요. 지금 목표 대출 초과 달성해버렸죠.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은행들이 대출 너무 많이 해준 거야. 2배 이상 초과했어요. 불이익, 대출 금지, 대출 강제 상환 아마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이제 왜? 자기들이 살아나야 하니까. 대출 관리 장기화될 건데 여러분들 이제 다행히 2024년이 끝나면 이제 리셋해서 2025년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24년 그 결과치, 25년 그 목표치, 이거를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대출 많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강제 상환밖에 없어요. 자, 대출 제한, 전세자금 대출 지금 금지죠? 근데 분양 집단 대출 금지했다가 풀었죠? 둔촌주공 때문에. 주담대 대출 제한입니다. 근데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 마지막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내년에 시행이 되면 이것이 끔찍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너 대출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이만큼 상환해라. 대출 절벽 4대 은행 225%를 초과했어요. 지금 목표치에 2배 이상 초과했단 말이에요. 대출 중단 제한은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금융권, 자, 이 금융권이 지금 자꾸 파산되니까 합치는 거잖아요. 병합하고 있잖아요. 파산되기 때문에 병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대출해 준 것을 수거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 금융권 정말 강제 상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제 원금 회수 주의 내용, 먼저 주담대 연장하려면 7,500만 원을 상환해라.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경매 때리는 거죠. 물론 과정이 있어요. 원금 강제 회수, 원금 상환 단계, 기존 대출자 갱신을 하는 거죠.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까지 적용해가지고 갈아타기 5%, 이게 3%, DSR 60에서 40%, 원금 상환하는 건데, 자, 현재는 디딤돌 대출도 판매가 중단됐고 연간 공급 한도도 이미 다 소진되어 버렸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원금 상환 단계를 거쳐서 원금 상환 과정 구체적으로 1단계 갱신 상환, 예를 들어서 5억이면 3억으로 줄이는 거죠. 2억 상환 요청. 2단계 상환을 협상합니다. 무작정 뭐 할 수는 없어요. 원금 상환 안 되면 기간 협상을 합니다.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 3단계 상환 및 협상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겠죠. 돈이 한 푼 없거나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강제 경매로 전환돼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그만하게 이 대출 받을 때 막 사인했던 것들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그냥 은행이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조그마한 글씨를 안 읽어본 내용이죠. 또 읽어보면 뭐 알겠습니까? 원금 상환 요구, 경영 문제, 대출 지원, 정책 대출, 소상공인,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영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상환이 늘어나는 거죠. 약관에 또 명시됐어요. 금리나 경제 변동 시에 강제 상환한다. 지금은 정치적 변동까지 써가지고요. 지금 상당히 위태롭죠? 강제적으로 돈을 주담대를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DSR 40% 플러스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해버리면 강제 상환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파산이 급증하고 경매당하겠죠.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대출 원금 강제 상환에 원래 필수적인 조건들은 있어요. 멀쩡한 사람들을 상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입니다. 약정을 위반한 거죠. 약정 콩알만하게 써놓은 것들. 그래서 중복대출을 받은 경우예요. 주담대를 받고 주택 추가 매입했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될 분양을 받아고 거기에서도 집단대출을 받거나, 받았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대출 받은 데에서 그 약정을 위반할 경우가 문제가 되죠. 1년에 2번 약정 위반, 대출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은행이. 추가주택, 분양 양쪽 대출, 주택도 매수하고 집단대출도 받고 이런 경우는 아마 약정 위반할 확률이 높아요. 좀 봐주니까 지금 끌고 가는 거지.
담보 가치 하락. 지금 가뜩이나 이제 주식 떨어지고 달러 뛰면요, 이제 집값도 위험합니다. 원래는 지금 집값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중국하고 뭐 독일하고 일부 나라를 빼고는 대부분 집값 폭등하고 있거든요. 아니, 상승이 아니라 폭등이에요. 왜 폭등하냐면 금리 인하, 그다음에 무한 이 화폐를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제6조 담보의 제공. 상환 연체. 만약 연체해버리면 당연히 능력 부족으로 상환 요구하겠죠. 먼저 약정 위반부터 보자고요. 주담대를 받거나 서주택 추가 매입한다. 아까 했죠. 자, 1년에 2번 추가주택 그리고 분양 양쪽 대출 약정을 위반할 경우인데 담보 대체하라. 여러분들 담보로 갖고 있는 이 집값이 떨어져 버려도 위험해요. 제6조에 담보의 제공 대출 약정서에 분명히 명시됐는데 담보물의 가액이 감소가 현저한 경우에는 채무자 보증인은 원상 회복을 해야 한다. 담보를 또는 보충해야 한다. 한마디로 빚을 갚으라 이거의 일부 빚이라도 상환 연체 능력 부족 이자 1개월 주택담보대출 2개월 지체하거나 분할 상환 원리금 2회 주담대는 3회 상환 능력 부족 연체가 계속 이어지면 이건 강제 회수하고 이자가 따따따따 붙어요. 은행 부실이 강제 상환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꼭 문제가 아니라 은행들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괜히 PF 대출 이렇게 갖고 거기서 돈도 못 받고 고정이하 여신 깡통 대출 무수익 여신 여기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해외에 투자해서 손실을 보고 본인들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강제 상환하는 거죠. 그 법을 악용해 가지고 살생부 나온다. 벌벌 떨고 있는 은행들. 저축은행 익스포저 16조 6천억 상위 20개 PF 연체율이 4.4에서 여기서 연체율이 11.05니 당연히 지금 저축은행 문제가 됐죠. 그리고 고정이하 여신이 29.7 새마을금고도 지금 7.24%예요. 연체율이 급격하게 거의 몇 배 증가한 겁니까 이거? 4배 이상. 24년 6월 PF 고정이하 여신도 19.4입니다.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 상호조합, 익스포저 54조 6천억. 여기서도 신협이 제일 세요. 6%대. 평균은 4%대. 고정이하 여신은 19.7로 새마을금고하고 비슷해요. 자, 단위조합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이죠. 예금 위기가 본격화되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경제 위기, 은행 부도, 은행 뱅크런 언제 터진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경제도 힘든데 대기업들도 이렇게 반도체 최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정치까지 진짜 암적 존재입니다. 암. 원금이자 포함 5천만 원 현재까지는 그래요. 빨라야 내년 하반기고 내후년 생각하세요. 1억으로 상향되는 건 내후년. 경제위기 적으니 해약 말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해약하라고 안 할게요. 한 1, 2년 정도는 우선 보면서 만기까지 끌고 가세요. 다만 정치 상황도 지켜보세요. 최선의 방법 이 금융권 1, 2년 만기에 꼭 옮기세요. 그때는 만기 되면 1금융권이나 국책은행이나 우체국이나 이렇게 옮기면 돼요. 그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2금융권 법인이 다른 곳들 나는 이자 많이 벌겠다 그러면 법인이 각각 다른 뭐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법인이 다른 곳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4천만 원씩 쭉 분산 투자하세요. 이자까지 이제 5천만 원 생각하고 보호 상향 국회가 20일 예금자 보완도 1억 상향으로 올렸죠. 아마 빠르면 25년 말 26년 초에 1억까지 이때 가장 유리한 쪽이 어디냐? 저축은행, 새마을, 농협이 제일 유리합니다. 2금융권이. 왜? 2금융권은 불안한 은행인데 금리를 세게 주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1억까지 보장이 되면 확 좋아졌죠. 달러 뛰면 제2 아시아 외환위기 제일 문제가 이 외환위기 경제위기하고 제일 직접적인 문제가 달러예요. 원화 가치가 하락되면요 이거 진짜 외환위기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전에 IMF 때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때 2천까지 뛰었잖아요. 1달러당. 달러값 더 뛰면 제2 아시아 외환위기. 지금 그나마 1400 경제가 안 좋아서 1400까지 갔던 게 정치가 안 좋으니까 1000 이제 420, 30
이게 뭔 일입니까? 달러 강세, 달러 강세, 세계 물가 상승, 아시아 위기로 번지겠죠. 경쟁적 자국 통화 가치를 지금 중국이나 일본은 절하하고 있어요. 트럼프 관세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보복 관세하겠다 해서 세상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절대 좋은 게 아니죠. 왜? 우리나라가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이러다 보니 달러가 강세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이에요. 미국 긴축, 고금리 유지하고 달러 강세, 자본 유출이 지금 심각합니다. 외환 보유고도 지금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방어할 주체도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대통령이 자기 역할 못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거 정치적 발언 아니에요. 당장 끌어내리고 탄핵시켜서 어떻게든 모색을 해야 하는데 무슨 질서 있는 퇴진?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그러세요. 제가 보기에는 내란 공모자들 같아요. 자, 민간 부채, 가계부채, 경제위기 취약한 계층 발발, 기업부채, 실질부재, 연체율도 부도 증가, 악성부채, 단기간 갚거나 이자율도, 이러면 또 문제가 되죠.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냐면, 뭐 저야 뭐 이렇게 막 여기에 투자를 널어놓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지금 불안전한 이 상황 때문에 엄청나게 손실 보고 있지 않나요? 지금 득 보는 사람 누구 있어요? 주가 떨어지지, 집값 떨어지지, 응? 달러 올라가지. 온 국민이 지금 피를 토하고 있구만. 여러분들이 은행에 저금한 것조차도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왜? 달러가 뛰니까요. 자, 합병 줄 테니 걱정 마세요.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지금 1288개에서 431곳이 적자예요. 저축은행 79곳 중에서 49곳이 적자예요. 반절이 넘네요. 상호금융 2208곳에서 745곳이 적자예요. 거의 3분의 1 수준이 적자네요. 이제 부동산으로 잠깐 언급을 하면 지방분들 좀 문제점 이렇게 지적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지방분들하고 제가 상담도 많이 해요. 그런데 수도권, 경기, 인천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너무 의식이 깨지를 못했어요. 아니, 정보를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너무나 보수적이고 너무 몰라요. 그러면 신뢰감, 믿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믿지도 않아요. 특히 앞으로는 조심해야 합니다. 지방이 인구 감소 1순위고 산업체도 없기 때문에 이제 지방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요. 이미 떨어졌잖아요. 2년 동안.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투자라는 말은 이제 지방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수도권이 투자인데 투자라는 말을 알았다면, 서울에 투자할 거라면 좀 전체적으로 신뢰감도 갖고 또 공격적이고 약간은 그래야 돼요. 그런데 막 부들부들거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방 집 갖고 있는 자체가 부들부들인데 거꾸로 생각하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작은 것만 봅니다. 서울 입지가 80%, 입지가 80%인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집에 구조가 어떻네, 평지가 아니네, 오래됐네, 전철이 있네, 뭐 집이 막 무너지게 생겼네. 직감적인 거예요. 너무나. 왜? 지방은 새 것도 넓은 것도 싸거든. 그거하고 비교하니 이거 무슨 뭘 알겠어요. 두 번째, 입체적 공간에 취약합니다. 아파트가 있는 전체 환경 지도를 보지를 못해요. 그것만 봐요. 아주 근시안적인 것만. 지방 아파트하고 비교해서 좋지 않다고 포기. 이러니 계속 가난한 거죠. 타이밍이 느슨합니다. 매수 타이밍은 중요한데 떨어졌을 때 확 잡아야 하는데 설령 더 떨어지더라도 올라가잖아요. 시간이 돈인데 그냥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불안해서 못 잡고, 또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못 잡고. 이건 신중하다는 표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무지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편견 계층, 대부분 50대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수도권 아파트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또 재개발도, 빌라 재개발도 좋은 곳들 많아요.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도 좋은 곳들 꽤 많은데 그냥 나쁘게만 생각해요. 돈은 부족하지. 그런 것들은 가기 싫지. 어디로 가요? 그러니 잡아서는 안 되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맨날 토지나 뭐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나 호텔형 숙박이나 지주택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거 잡죠. 신축 선호하는 분들, 자본금이 적은 분들, 이런 분들 위험해요. 서울에 신축 따지면 안 돼요. 장기적으로 유망한 아파트, 그래요.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장기적 강남하고 고가 아파트 당장 무지망하다는 건 아니에요. 재건축 재개발 특히 서울에 있는 것만 말합니다. 지방은 별로예요. 그다음 분양한 아파트 서울이나 3기 신도시 다 좋아요. 그다음에 하락폭이 커갖고 나쁠 건 없죠. 다만 지방은 하락폭 커도 손해는 안 보겠지만 재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상승할 곳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뱅크런 터지면 안 되겠죠. 좀 우리나라가 안정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시장 상황이 불안정하면서 유독 우리나라만 주가와 부동산, 환율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이 아주 큰 기회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